자, 아직 많이 못 푼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돼서 20분 됐어요. 같이 맞춰봅시다. 1번은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지문 4개를 보니까 하나만 안 배운 거고 3개는 배웠어요. 지문 중에. 자, 뭐 안 배웠어요? 2번 안 배웠어요. 응? 지문 2번. 2번이 답이에요. 자, 간단해요. 우리가 뭐 땅값 보상금 준다. 보상금 뭐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응? 그러니까 금전 보상에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뭐 땅을 다른 땅으로, 건물을 다른 건물로 이런 식으로 현물 보상, 뭐 또 몇 년 지난 뒤에 이자 쳐가지고 돈 보상금 주겠다고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건 다 예외적이고, 원칙이 뭐라고? 현금 보상. 따라서 2번에 잘못됐죠? 두 번째 줄에 원칙이 무슨 보상이야? 현금으로 보상해야 돼. 두 번째 줄에 현물로 보상하는 건 예외적으로만 가능해요. 응? 그래서 1번은 2번. 그거는 안 배웠죠? 언제 오늘 진도로 못 나가는 부분이고, 1번은 어떻게 돼? 보상제도라는 건 공공 필요가 있어서, 그죠?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했을 때 보상하는 거다, 이 말이죠. 문제였고, 3번은 거기 개발이익이란 단어 나오지? 땅값 오른 거. 근데 뭐 때문에 올랐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올랐대. 그건 빼야지, 보상금 산정에서. 그럼 빼는 게 오히려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이 정한 정당 보상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게 현재 결정이야. 그래서 3번 맞고, 4번은 문장이 주어. 이주대책은 결론 뭐야? 응? 첫째 끝에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두 번째 끝에 국가의 적극적 뭐야? 정책적 배려에서 만들어낸 제도다. 그죠?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거냐? 여부는 입법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치? 그것도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입법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문제 2번은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거 하나도 안 배운 거야. 오늘 하나도 안 배운 거야. 응? 하나도 안 배운 건데 정답은 1번이야. 1번. 응? 안 배운 거긴 하지만 1번. 1번은 왜 틀렸냐면, 자, 앞에 뭐 농지 개량 사업 시행제. 그러니까 이것도 공익 사업이야. 공익 사업 하려는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대. 그럼 승낙을 했으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근데 토지를 사용하려면 보상을 먼저 해줘야 돼. 사용에 따른 대가를 보상해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지, 땅 주인은. 그럼 뭐야, 이거는? 그 땅 사용한 건 위법이야. 따라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및 소유자에게 그 땅값을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끝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두 번째 줄에 안 왔더라도 아니라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땅 주인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 시행자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응?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먼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먼저 보상해야 된다 그랬지? 보상 안 해주고 땅을 사용했다면 위법한 사용이야. 위법한 사용이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얼마만큼 배상해줘야 되겠어? 그 사용 대가만큼, 그러니까 보상해줘야 될 금액만큼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1번이 쉬운 판례로서, 아니 땅 주인은 토지 사용에 대해서만 승낙을 했지 내가 보상금 안 받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 보상금 안 받겠다 할 수 있어요. 보상금 받을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보상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줬냐 이거지.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어요. 나머지는 옳은 말인데 오늘 진도 나간 건 아니라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놨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오늘 배운 거네. 분리이론, 경계이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 이런 얘기는 재산권의 내용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헌법 23조 1항 2항과 관련된 문제지. 국회가 입법자가 사회 공공복리를 고려해서 어디까지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률로 정해놓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용 침해, 의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 이거를 구분을 완전히 그 두 개의 문제를 별개로 구분해보자 하는 게 분리이론이고, 그거를 연속선상에서 놓고 재산 침해가 과도하냐 여부를 기준으로 따지자는 게 경계이론이고, 어쨌든 1번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과 연관된 논의로서 원래 독일의 판례에서 시작된 논의였어요. 그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2번은 2번 맞아요? 헌법 23조 3항은 보상은 법률로서 정해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보상하는 기준, 보상하는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은요? 아, 요거 오늘 안 배운 거네? 오늘 안 배운 건데? 예, 4번이 명확히 틀렸죠? 우리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보상제도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포함된다가 틀렸죠? 그럼 별도의 보상제도다. 그래서 4번을 다 그래야 돼요. 3번은 그냥 거기 숫자가 문제되는 지문인데 법 규정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부연 설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 제결을 한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하려면 60일 안에 제기하라고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숫자 60일이 맞는 거예요. 응? 원래 이의 신청하는데 30일, 이의 신청 결과 받아보고 소송하는데 60일, 합쳐서 90일이래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가면 90일 안에 소송하면 돼요. 이의 신청을 할 때 30일, 이게 소요되니까 나중엔 소송할 땐 60일만 주는 거예요. 어쨌든 3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는 문제 4번.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1번 어때요? 자, 공용 침해로 발생한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 법에서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서 보상하는 규정은 그에 따르면 되고,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설이 있죠. 그리고 판례도 다르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야? 최근의 입장은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유추해서 보상하라는 거지. 그러면 1번은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는 입장은 대법원 입장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이야? 야, 그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재산을 침해했다면 그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률이야. 그래서 이거 헌법에 안 맞는다고 결정하면서 국회대로 빨리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 그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막바로 뭐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재산 침해했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1번 헌법재판소는이 아니라 대법원 입장이에요. 대법원은 X.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오늘 배웠지. 아까 뭐 해변의 백사장 같이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한 공공용물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용을 제한받게 됐더라도 그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보상 대상 아니다. 응? 아까 읽었죠? 맞고. 3번은 자,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했대. 이게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덜 했는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산에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산을 막 깎아내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 좀 멀리 좀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를 까는 거야. 근데 아마 실제 목적은, 사실상 목적은 이 고속도로에서 여기 지나갈 때 안 좋게 보인단 말이야. 산이 깎여서 막 아주 황량하게 보이니까 산을 다 깎아내 버렸잖아. 그리고 허옇고 막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근데
이미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던 자인데 이거 이제 기간이 다 돼가 갱신해달 연장해달라고 신청해 연장을 거부한 거야. 근데 이 연장 거부한 게 고속도로 건설 사업 때문에 연장을 거부했냐?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본 거야, 판례가. 그래서 토속 채취 허가는 그 요건이 맞아도 환경 보호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놨다. 그리고 이거는 고속도로 건설한다는 이 공익 사업 때문에 연장해 주는 걸 거부했다기보다는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고 환경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연장을 거부한 거로 봐야 된다. 응?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해서 받게 된 피해는 이거는 공익을 위해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사회적 제약 범위 내 피해지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야. 그런 사전 지식이 좀 더 깔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말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이라서 보상해 준다.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응? 사안은 그건데 토속 채취 허가 연장 못 받은 거 이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야. 그거는 환경보호라는 중대한 공익 때문에 그런 거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그 사업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된 게 아니다. 응?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옳은 거 고르라 그랬지? 2번이다. 옳은 거 고르라 생각 2번이에요. 2번. 응? 2번. 아니야. 2번도 아니야. 2번도 틀렸고 2번이 틀린 게 아니라 2번이 맞네. 특별한 손실 아니다. 어? 아이씨, 헷갈려. 네. 3번 틀렸고 4번은 뭐야? 중요한 단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야. 그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개발 못하게 되니까 땅값 떨어지지? 근데 뭐 여기 보니까 근데 우리 헌법재판은 이렇게 얘기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땅값 안 오르고 이런 거 정도는 감수해야 될 사회적 제약 범위에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판례에도 없는 땅값이 막 20% 이하로 떨어지고 이건 출제자가 지멋대로 집어넣은 거야.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그런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지가 하락은 감수해야 될 피해다. 몇 프로 떨어지건. 응?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지가 하락 이건 다 보상 대상 아니다. 응? 몇 프로 떨어지든 알았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20% 이상 하락 이것도 상관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안 봤어요. 지가 하락은.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민간 기업도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응? 맞아. 그 다음에 2번은 개인 토지를 원래의 목적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없게 한다면 이거는 뭐야? 삼아야 될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될 한계를 넘는 거로 보고 보상해줘야 된다. 맞죠? 네, 3번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뭐야?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된다. 완전 보상을 뜻한다는 게 통설 판례 입장. 맞죠? 그럼 4번이 답이죠. 간접 손실. 간접 손실이야. 간접 손실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수 있고 보상해줘야 돼. 법률에서 간접 손실도 특별한 희생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보상 규정이 없어도 관련 규정을 유추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간접 손실이 다 특별한 희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간접 손실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돼서 보상을 해줘야 될 피해가 있습니다. 될 수 없다는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틀렸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간접 손실도 간접적 영업 손실 줄이면 간접 손실이야. 간접적 손실도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있고 보상 대상이다. 응?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틀린 거. 1번이네. 1번.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상당 보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야. 상당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응? 따라서 상당 보상 의미한다. X. 상당 보상 X. 틀린 거 골랐으니까 1번입니다. 6번에. 되게 쉬워. 원래 소방지기 쉬워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보상금액 산정할 때 여기 뭐 나왔어?
해당 공익사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래. 해당 공익사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겼대. 그러면 이거 보상금액에 포함시켜야 돼? 빼야 돼? 포함해야지. 그죠? 따라서 배제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포함시킨 가격으로 평가해야 돼. 그죠? 맞습니다. 3번은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졌는데 쳐줄게 돼. 잔여지 수용 청구 있지? 잔여지란 말은 이해하지? 그러면 수용되고 나면 짜투리 땅 주인이 이 땅 마저 수용해라. 그리고 보상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냐면 뭐야? 먼저 그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이 짜투리 땅 마저 사라. 마저 수용해 가라.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줘.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응? 어디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응? 그러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는 먼저 뭐부터 해? 사업 시행자한테 내 땅 사라 하고 먼저 해보고 사업 시행자가 안 사.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다가 내 땅 마저 이게 수용하는 걸로 결정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래. 그게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날 전까지 하래. 응? 그래서 맞고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배운 거지? 그때 강행법규야. 이주대책 실시하는 건 의무로 해놓고 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뭐 그런 거 이주대책 안 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지?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응?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 배운 거는 3번만이었는데, 그죠?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라고 1번이 명확히 틀렸어요. 그 다음에 7번은 틀린 거, 옳은 거 오르래. 자, 그러면 1번 또 연결된다. 1번에 뭐라 했어? 잔여지 수용 청구 어디다 하는 거야? 수용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거야. 그럼 아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사업 시행자한테 내 땅 사라 하고 매수 협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안 받아주면 사업 시행자가 안 해주면 토지수용위원회 내 땅 마저 수용하는 결정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래.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야, 네 땅 수용하는 거로 안 해 하고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짜투리 땅 주인은 내 땅을 왜 수용 안 하는 결정을 해? 이거 잘못된 결정이야. 위법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취소해라.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쟁점은 뭐야? 짜투리 땅 마저 가고 나 보상금 더 줘. 내 땅에 대한 보상금 더 달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내 땅에 대한 보상금 증액해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래.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소송을 해래? 토지수용위원회가 땅 수용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면 끝에 뭐라 해서? 항고소송, 요게 X야.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X.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무슨 소송을 해야 돼? 어떻게 누굴 상대로 무슨 소송하라고? 이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를 공익사업 시행자 줄여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상대란 말은 이제 상대 피고로 무슨 소송한다? 일명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여기 항고소송이라 그러면 그 말 속에 숨은 뜻은 내 땅을 수용 안 하는 걸로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수용 안 하는 결정 그거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근본 목적은 보상금을 더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땅 주인. 그래서 보상금 더 주는 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 이게 당사자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 응?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여기 상대로. 그래서 1번 X야. 응? 아까
아까 판례 뒤에서 배울 거라면서 잠깐 설명은 했었어. 응? 1번이 X, 2번은 공익사업 시행하는 것 때문에 뭐 했어? 개인이 하던 사업이 폐지돼가지고 피해를 입었대. 이거 무슨 권리로 봐? 공법상 권리라서 당사손으로 청구해야 된다. 근데 민사손이라고 나왔지 그때? X네. 민사손 X. 그 앞에도 사법상 권리란 말도 X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인 당사손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네, 3번은 아직 답이 안 나왔어? 3번은 뭐냐면 보상합의라고 나오지? 자, 이거는 뭐 토지수용회라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보상금을 결정한 게 아니라 땅 주인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합의 본 거야. 이거는 뭐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야. 이거를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자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자, 키워드 보상 합의 결론 뭐라고? 사법상 계약. 이거 당연히 질문에 뭐라고 돼 있어?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답하라고 했지?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키워드는 보상 합의의 성격 뭐라고?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판례는. 응? 따라서 3번 이거 오늘 안 배운 거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네? 3번. 자, 4번은 틀렸네. 그러면 아까 배웠지? 공익사업 시행할 겁니다. 공익사업 합니다 하고 고시가 됐다 그래서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니다. 곧바로 재산에 피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지? 실제 재산 피해는 고시가 된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수되어 현실적인 재산 피해가 생겨야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다. 응? 따라서 고시된 상태로 고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상 청구권이 생기는 건 아니까 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헌법 23조 사망 내용을 쭉 써놓고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래. 그럼 1번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소유원에 협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게 나왔죠. 이거 아직 안 배운 거네. 그럼 2번은 오늘 배운 거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첫째 끝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은 헌법 23조 사망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두 번째 줄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 완전 보상이란 반드시 뭐야? 시가로만 보상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로 안 보죠. 그러니까 완전 보상을 의미함으로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보상을 해주는 게 반드시 시가로 보상해줘야만 헌법에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빼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현실 시가하고 너무 괴리가 큰 게 문제다 하는 게 이제 지적이었고, 하여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헌법 위반이다. X 됐죠? 그래서 그러면 3번이 답이 됐네요. 1번에 3번. 4번은 뭐야? 무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로 하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행 수익할 권능을 제한받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법을 유추 적용해서 임차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게 판례다. 이건 맞는 판례. 이건 뭐 그렇게 딱 한 번 나온 판례야. 이제껏 다른 데서도 쌓이지 않았던 그런 판례로서 이건 뭐냐면 여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느라고 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그 계획을 짰어. 그 계획을 짜놓고 이제 그 재개발 구역 내에 뭔가 그 세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이 뭐 이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상가를
세를 얻어서 영업하던 그 영업 건물을 더 이상 영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피해를 공익사업법에 따른 그 보상 규정을 유치적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다는 게 판례다 이런 뜻이에요. 응? 응. 자,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었고, 그지?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틀린 거 골라라. 1번 공용 수용은 공익 목적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당연한 거지. 예?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범위로만 뺏어야지. 안 그래요? 당연하죠. 2번은 정당한 헌법에 관한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 맞고, 3번은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 맞고, 4번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 또는 앞으로 뭔가 이익을 얻을 기회와 같은 거, 앞으로 얻을 이 기회는 현재의 재산 가치가 아니야. 그런 거 보상 대상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단순한 이익이란 말은 법이 인정하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권리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익이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 아닌 거, 반사적 이익 같은 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이익 같은 거는 보상 대상되는 재산권에 안 속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해변의 백사장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제공했는데 그걸 이제 일정 기간 이용 못하게 됐다. 그거는 그동안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 그건 보상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에 안 속하는 거다라는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 4번, 5번이 답이 되겠네? 그치? 무슨 법에서 민간 기업도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했다고 해서 그 헌법 위반 아니다. 헌법 위반된다 그랬지? 그거 틀렸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건 우리 국회 시험하고 서울시 시험은 오지선다야. 응? 5번이 답. 그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팍 줄였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농업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보상 청구권도 공법상 권리, 행정소인 당사성으로 청구해야 된다. 판례 맞지? 1번 맞아요. 근데 민사송이라 그랬네? X. 답 1번이네 바로. 민사송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2번은 자, 개인 땅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켰어. 근데 그거는 그 땅에다가 무슨 공익사업 한다고 하기 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야.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땅값이 떨어졌어. 그지? 그런 상태에서 그 땅을 포함해서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앞에 땅값 떨어진 건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생긴 건 아니니까 보상금 산정할 때 포함시켜서 해야 돼. 그러니까 땅값이 이미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진 거를 그 상태로 땅값 보상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끝에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땅값이 떨어진 상태로 평가해서 보상금 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응? 공익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원인 아니야. 맞는 말인 거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생략해도 되겠다. 이면은 뭐야? 고시됐다고 바로 뭐가 생기는 거 아니지? 고시됐다고 다음 페이지 바로 뭐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볼 수 있으므로 X잖아. 볼 수 없으므로 맞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실행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보상 조건이 생긴다. 응? 맞고 4번은 첫째 줄에 하천법이 정한 하천수 사용권은 뭐라고? 보상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되는 거 아까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지하수 이용권은 물 사용권에 포함이 안 된다. 그거는 보상 대상 아니라 그랬지만 하천수 이용권은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돼서 보상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 자, 그다음에 11번은 사업 인정. 사업 인정은 무슨 의미를 띠는 거야? 네가 하려는 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 사업이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형성적 조치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1번 맞네.
두 번째 줄에 수용권까지 설정해주는 특허라는 형성적 행위다. 맞고요. 자, 2번. 여기 안 배운 것들 들어왔어. 2번이 답이야. 자,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권한자는 사업 인정에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다른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이는 거야. 이게 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거지같이 낸 거예요. 응?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두 번째 줄에 관할 지방토지수용회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어요. 응? 그 국토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중앙토지수용회나 협의해야 됩니다. 응? 그거 하나만 틀리게 낸 거 지금 그지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해줬어? 그러면 사업 인정받았다는 걸 공시한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응? 사업 인정의 효과는. 그리고 4번은 자, 사업이 인정된 단계에서 그 사업 인정 결정에 있었던 하자를 위법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소송 기간이 지나버린 토지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사업 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있었던 사업 인정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행해진 수용 재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안 된다는 뜻으로 맞는 거로 보세요. 좀 복잡하죠? 응? 그러니까 사업 인정 단계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그 단계에서 사업 인정이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렇게 싸웠어야지, 그거 한참 지나서 최종적인 어떤 토지 수용 재결까지 나온 뒤에야 앞서 있었던 사업 인정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수용 재결 취소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응?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앞서 공부한 거 까는데 이 사업 인정 결정은 최종 토지 수용 재결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거라서 최종 토지 수용 재결이 나온 뒤에는 토지 수용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 재결을 다퉈야지 사업 인정의 이유를 이유로 못 다퉈.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공부한 사람은 하자의 승계론이란 말이야. 어떤 행정기관의 행정위가 이제 그 1년의 절차로 이제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앞선의 선행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행행위를 후행으로 다툴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하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 인정. 그다음 뭐야? 뒤에 수용 재결. 응? 이 둘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봐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사례야. 그러니까 앞에 행위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뒤에 행위를 취소달라고 다툴 수 없다. 하자의 승계 부정한 사례, 사업 인정과 토지 수용 재결, 응? 수용 재결 사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요. 자, 12번은 옳은 거 사례가 뭐야? 건설회사 A는 민간업자네.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위해 절차를 거쳐 어떤 개인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먼저 뭐부터 해?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땅 팔아라 하고 협의한다 그래. 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얘 땅을 얼마의 보상금 주고 뺏으면 되는지 결정해달라 신청을 해서 보상금 얼마 주는 조건하에 땅 뺏으면 된다라고 수용 재결이 내려졌대요. 응? 자, 여기까지 절차가.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와 연관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 1번 땅 소유자 국민 갑이 뭐에 대해서 수용 재결. 여러분 여기서 일단 기본 전제 미리 공부하는 거지만 자기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결정이 수용 재결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결정 얼마 보상해 주라. 근데 땅 주인에 따라서는 내 땅을 뺏어가는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 난 그건 불만 없어. 뭐만 불만 있는 사람 있어? 보상금 정한 것만, 보상 금액을 결정한 것만 난 불만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에 불복하면
땅 뺏어가는 수용 재결 그 결정 자체를 그거는 공권력 행사로서 결정한 거야. 우월적 지위에서. 그거는 처분이야. 그러니까 수용 재결에만 불만이 있으면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 무슨 소송으로? 항고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근데 땅 주인이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 수용 재결은 승복, 보상금만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보상금 결정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는 빼고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여기 써있는 대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보상금 더 주는 결정 내려주세요 하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래. 소송 방법이 둘로 달라져 있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자 1번에 보면 1번은 자 토지수용위원회가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을 했다 그러지? 그럼 이 사람 이의 신청을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결정 받은 지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어. 행정소송. 항고소송 말이야. 취소송. 근데 갈 수도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건 했다 그래서 이미 내린 결정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끝에 뭐라고 써 있어?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랬죠? X예요.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응? 이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땅 뺏어서 공익사업 하도록 허용된 결정 있잖아. 그 결정 집행 정지 안 됩니다.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요. 그냥 막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응? 자,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X예요. 이건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땅 주인이 뭘 다툰다고? 자기 땅 뺏어가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툰대. 그지? 그럼 무슨 소송을 해야 된다고? 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자기 땅을 뺏어가도 된다고, 얼마 보상금 이거 다 뺏어가도 된다고 공권력 행사로서 결정한 거라고. 무슨 소송으로 다퉈? 응? 관할 지방,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소송에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3번. 2번이 맞아. 응? 2번.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을까? 3번은 땅 주인이 뭘 다투는 거야?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 이거야.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해서 나는 보상금만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소송해? 보상금 증액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는 누구를 상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 보상금을 줘야 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러면 민사소송 하는 게 아니에요. 민사소송 아니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 당사소송인데 바로 요거. 더 줄이면 사업 시행자. 나 허리도 아픈데 이거 자꾸 떨어지면 나. 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달라는 소송을 합니다. 이게 당사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3번은 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더 쉽게 냈어. 그리고 4번은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인도를 거부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대집행 배운 사람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의무를 해야 돼?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해야 되지. 여기 땅을 인도하는 의무,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의 의무, 대신할 수 없는 의무야.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건물과 토지의 인도 의무, 특히 더 줄여서 토지 인도 의무 판결이 내렸어. 토지 인도해야 될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 그래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그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막 이 문제를 내면서 앞에 대집행가 또 갖다 내고 막 이런 문제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 끌어서. 응? 종합적으로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13번은요. 틀린 거. 자, 1번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차이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뭐야?
다 뭐 행정자금, 국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물어주는 점에서는 같다. 동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서 두 개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둘 다가 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돼?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잖아. 아까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은 받았는데 보상금은 안 줬어. 그리고 땅을 사용했어. 아까 판례 중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위법한 사용이지?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너 보상금 줘야 되는데 보상금 안 주냐? 보상금 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자기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지. 손해배상도 해주고 손실보상도 해주고 둘 다 해달라고 하면 둘 다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고 손실보상 청구권도 주장할 수 있고 둘 다가 가능하다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청구한다. 응? 1번 O. 2번은 자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2번 읽으면서 간접손실.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법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서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도 어떻게 되래?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유추해서 보상해줘라 하는 게 판례잖아. 그거 묻는 거잖아. 간접손실 두 번째 줄에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어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맞잖아. 키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키워드를. 응? 딱딱. 키워드만 연결한 보통은 딱 키워드 두 개잖아. 뭐뭐는 뭐 해야 된다. 결론 딱 둘이야. 그치? 자 3번은 3번은 안 배운 건데 아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 땅 얼마에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땅 강제로 뺏어도 된다라고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한대 땅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소송을 했는데? 취소송. 이거는 이제 자기 땅 뺏어가는 결정에 승복 못한다고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송을 제기해. 그치? 이런 때는 이의 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90일 안에 소송해야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먼저 해서 결정을 받아보고 소송 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이의 신청은 30일 안에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으면 거기에 승복 못하고 소송을 또 가려면 60일 안에 이렇게 해서 합쳐서 90일 되게 하는데 이때 이 사람 이의 신청을 거쳤대. 그런데 이의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오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그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되냐? 소송의 대상. 아니면 원래 수용 재결을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이 문제야. 이걸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기각 재결 나온 걸 갖고 소송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갖고 소송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익사업법에 뭘 갖고 소송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으면 뭘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 원처분. 여기서 원처분에 해당하는 게 원래의 수용 재결이에요. 원래의 수용 재결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원칙으로 뭐야?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인을 비고로 해서 셋째 줄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소송의 대상은 뭐야? 먼저 소송의 대상이 뭔지를 결정해야 돼. 소송의 대상은 셋째 줄 수용 재결이야. 수용 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수용 재결을 대상. 그러면 수용 재결은 누가 내렸어? 수용 재결은 여기 나와 있으면 보통은 지방토지수용회는 많이 내리는데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회가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회 아니면 중앙토지수용회가 처음에 수용 재결을 했다면 원래 수용 재결한 중앙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응?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자 어떤 보상 항목이 법이 정한 보상에 해당하는데도 예를 들면 내가 내 집 마당에 닭장을 지었어. 아까 얘기했죠. 닭장을 지어놓고 닭을 키웠었는데 이게 여기 개발 사업 한다고 다 이주하래. 떠나라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닭장 보상을 안 해줘. 법에 따르면 이거 보상 대상인데. 그래서 딴 것만 보상해주고 근데 닭장은 보상 항목에서 뺐어. 보상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대? 응? 그래갖고 해당 토지 수용인회가 법을 잘못 오해를 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대. 그럼 나는 승복 못하겠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냐 중요한데 자 둘째 여기 쓴 것처럼 왜 보상 항목에 해당되는데도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느냐? 그 잘못된 재결을 취소해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렸으니까 재결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를 해서 취소해라고 소송을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 이 상대방 국민의 기본 입장은 뭐야?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나 보상해줬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항목도 보상을 해줬는데 왜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보상해줬느냐? 보상금액 더 받으려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어떤 소송해야 돼?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결정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그건 놔두고 이거 보상금 더 줘 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래. 이때 피고는 누굴 상대로? 사업 시행자, 보상해줘야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셋째 끝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상대로 X,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X.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재결. 이걸 갖고 싸우지 말래. 그걸 말고 뭐라고 그냥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이거는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렇게 제기하라는 거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X 그 자리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응? 4번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 4번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12번 표시 안 했나? 지금 12번 한 거야? 자, 13번 틀린 거. 그럼 12번이 없어요? 12번은 3번이구나. 그죠? 2번이었어요? 11번도 2 맞아요? 2, 그 다음에 4. 14번 틀린 거 그러래. 틀린 거. 자, 1번은 뭐야?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문제 있냐? 문제 없대. 1번 O.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 보면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뭘 청구해? 응?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한대. 근데 영업손실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때 뭐야?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재결 절차라는 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 결정해달라 하는 게 이게 재결 절차야. 그거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영업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야 이러고 이제 보상 안 해주는 결정 나오지 재결 나오지 그러면 거기에 승복 못해도 토지수용위원회 결정 무시하고 이거로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거치고 나서 안 들어주면 요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토지 사업시행자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응? 5. 그다음에 3번은 3번에 여기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생활대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가 운영하는 사람 아까 공부했었지? 그러면 이 상가 분양권은 언제 발생한다고?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내려줬을 때 상가 분양권 생기지. 근데 사업시행자가 너는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니야 하고 안 들어주는 결정을 했대. 그러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들어주는 결정받은 사람은 그걸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그럼 맞나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뭐야? 그죠? 항고소송 제기 맞습니다. 응? 그럼 3번까지 맞고 4번은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행위에 침해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이 됩니다. 응? 그래서 사실행위는 포함 안 돼요. 사실행위가 우리가 법적인 행위는 애초에 행위자가 상대방 호사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법적인 행위고 사실행위는 예를 들면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같은 거. 아까 예를 들면 뭐했어?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막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그거 막 부시고 들어가. 이런 게 사실행위야. 근데 그게 적법한 공익목적을 위한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라면 보상해줘야 돼. 보상청구권 인정되는 거야 피해자한테. 응? 그렇지? 여기 갑자기 왼쪽 빌딩에 화재가 났어. 근데 저쪽으로 진입이 안 돼. 저쪽 건물. 그러면 소방관들이 어디로 올까? 옆 건물로 와가지고 이리 뛰어들어와서 여기 유리창 막 부수고 여기 막 물 뿌리고 막 할 거야. 그럼 여기 막 난장판이 되고 여기 유리창도 깨지고 이거 다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 적법한 작용이야.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죠? 우리 원장님 보상 청구권 인정되는 거야. 사실 행위로 인한 피해건 법적인 행위로 위한 피해건 그건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X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4번이 정답. 15번은 일단 3개 있는데 내가 언급을 안 했어 아까. 응? 그다음에 15번은 자 우리 공익사업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2개 고르래. 자 기업번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개인 땅을 뭐 강제로 수용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해 주는 건 단순히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확인하고 너한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주는 특허라는 형성적 행위다. 기억 맞죠? 기억 들어가야 되네. 그럼 뭐 기억만 알아도 1, 2번 중에 답이 있네. 응?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 자, 재산 피해자가 뭘 청구한대 지금? 보상금 달라고 청구한대. 보상금 징액. 그러면 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보상금 징액 결정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야. 따라서 이건 맞아.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내린 결정, 수용 재결을 취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용 재결 취소, 이게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보상금 증액 정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단순합니다. 응? 니은 틀렸어요. 그러면 답 나왔네. 2번입니다. 기억 들어가고 2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번. 그럼 디귿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내린 거 승복을 못한대. 그러면 자 토지 수용회가 재결한 날로부터 재결서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바로 소송 간다면 그 다음에 뭐야?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 신청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 신청 31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마음에 안 드는 결정서 나오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송하면 돼. 합쳐서.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칠 거냐 안 거칠 거냐는 토지 소유자 마음이에요. 재산 피해자 마음인데 여튼 소송하는 기간이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거죠. 네, 디귿 맞고. 리을은 어디가 틀렸어? 자, 첫째 그때 가격 변동, 다른 말로 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했어. 그지? 그러면 그 가격 변동이 뭐 때문에 생겼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겼대요. 그러면 가격 변동을 고려해 안 해?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보상액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반영하여 X잖아. 그거 반영하면 안 되지. 그걸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해야죠. 반영하여 X. 따라서 2번이 답이에요. 자, 16번은 우리 6시간 넘었네 오늘. 제일 우리 그때가. 자, 16번은 틀린 거. 1번 딱 보니까 어떻게 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땅 주인.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관리관청의 재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리가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게 1번이 틀렸어요. 여기는 첫째 줄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응? 그러니까 원래 그 국가 하천이 이렇게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개인 땅이 이렇게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국가 땅이 되고 그 국가 땅이 되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걸 그 땅을 관리하는 건 적법한 관리하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개인 땅을 왜 국가가 권리도 없이 그 관리하느냐 해가지고 그 부당이득 반환이야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법에 따라 그 개인 땅값 보상해 주는 거. 그 보상 청구권만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첫째 끝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는 없어야 돼. 있을 뿐이고 이 하천 재방부지에 대해서 관리관청이 하천 재방부지 점유하는 건 법에 따라 국가 땅으로 돼버렸으니까 그건 적법한 점유야. 그러니까 무슨 불법적 점유다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야. 응? 하나만 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1번을 답으로 하고 그러면 2번은 배운 건가? 이거는 전염병 예방법. 옛날에 전염병 예방법이고 지금은 뭐라고 이름 바꾼지 알아? 지금은 감염병의 피해 후제에 관한 법률인가 그렇게 바꿨어.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가 저 코로나 예방주사 같은 거 났잖아. 근데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그거를 그게 이제 사망 질병이 코로나 예방주사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거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해. 적법한 작용으로 발생한 피해. 근데 그거 쉽지는 않아. 뭐가 핵심이 되냐면 그 사망이나 뭐 질병 걸린 게 예방주사 때문이다라는 게 인정돼야 돼. 그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받기가 무지 어려운 거야. 소수만 인정이 됐죠. 응? 그렇죠?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지. 나 예전에 진짜 건강했는데 이 예방주사 맞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했냐? 어떤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내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줘.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방주사 맞고 나서 아무리 먹어도 몸이 뱃싹뱃싹 말라. 완전히 막 그냥 뼈만 남은 상태가 됐대. 그리고 막 피부색도 이상해지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거야. 그 예방주사 맞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방주사 때문이라는 걸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야. 그거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재량에 속한다. 응? 이 3번,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방주사 같은 거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예방주사로 인한 피해고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면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인정해 주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의한 거다. 물론 재량이란 건 무제한한 건 아니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재량법이 그런 얘기고 쉽지 않아요 진짜. 3번은 그 3번 아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앞에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법에 의해 바로 국가 소유 땅이 되는 거고 땅 주인은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게 돼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해주게 돼 있고 그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럼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아이, 거기 첫째 줄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는 거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그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끝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마지막 줄에 공공필요성 요건 충족이다. 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뭐 주차장 등 교통시설, 뭐 도로 철도시설 이런 거 짓느라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거야. 응? 네, 맞고. 그 다음에 17번 손실보상 옳은 거 1번. 자, 1번은 여러분 봐봐. 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사이에 협의 취득하지? 협의 취득이면 무슨 관계일까? 강제로 뺏는 거야? 땅 주인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해서 합의로 계약 맺고 땅 사들이는 거야. 판례는 이거 뭐로 본다고?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니까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된다? 민사소송. 그래서 맞는 거야 1번. 응? 그래서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협의 취득 나오면 사법관계 1번. 답은 1번이네. 2번 어디가 틀렸어? 응? 자, 첫째 끝에 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응? 이 경우는 X가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너 사용해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 그건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형질 변경이 된 거야. 형질 변경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 그게 농지였는데 뭐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지, 그지? 그거는 고시가 된 이후에 땅 주인의 토지 사용 변경이 되는 거야. 그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 땅을 뭐 사달라 매수 청구 허용 안 된다는 거야. 고시되기 사업인정 고시되기 전에 된 거면 그게 허용되지만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는 인정 안 되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생각해봐. 자, 땅 주인이 자기 땅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기 땅이 그냥 놀리고 있는 임야야. 그 싼 땅이야. 근데 그거를 막 개간을 하고 농지로 바꿔놔. 그래놓고 보상금 농지니까 임야보다 보상금 더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된 이후에 이렇게 땅의 용도를 바꿔가지고 바뀐 땅의 용도로 사달라.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때 꼭 가만히 있어봐.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인에 내 땅을 사달라. 행사할 수 있다가 맞네? 1번이 아니 행사할 수 없다 참. 응? 그 다음에 3번은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 자, 여기 개발제한구역 나왔지? 과거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받는 피해 중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희생인 것도 있는데 아무 보상 규정을 안 둔 건 잘못이다. 그래서 국회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헌재가.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보상하는 규정을 뒀는데 어떤 형태의 보상 규정을 뒀냐면 땅 주인이 사달라고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주는 형태로 보상하도록 했어. 매수보상이라는 제도로. 응? 그래서 그러면 3번. 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어? 토지 땅 주인에게 내 땅 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뒀어. 이거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적절한 손실보상 방법이 아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제한받은 사람한테 국회가 보상 규정을 두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 규정을 둘지는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두든 뭐 땅을 사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든 그건 입법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봤어요. 따라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해도 그런 적절한 손실보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한 적 없습니다. X.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내네.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사업 시행자는 이건 법 규정이야. 오늘 안 배운 건데 다음 시간에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승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야?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게 X야. 그때는 일괄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자, 내가 사는 의정부 동네에도 여기가 무슨 1지구, 여기 2지구, 좀 거리는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개발 사업을 했어요. 1지구부터. 근데 여기도 A 땅이 있고 2지구에도 A 땅이 있어요. 응? 그런데 A 입장에서는 1지구 개발 사업할 때 여기 있는 땅도 아예 같이 다 보상금 주면 좋겠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A가 사업은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2지구 사업 발행다. 여기 아파트 단지를 1지구부터 먼저 건설하고 2지구 나중에 했어요. 근데 개인이 1지구와 2지구에 땅이 둘이 있어. 그럼 A가 1지구 사업할 때 아예 땅에 대한 보상금을 한 번에 다 달라. 청구하면 한 번에 다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법 규정. 그래서 여기 단계적으로 X 마지막 줄에 응? 일괄적으로 다 줘라. 응?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18번. 자, 1번. 1번은 안 해도 되지. 하천수 사용권, 물 사용권에 포함돼서 보상 대상이라고. 네, 2번은. 자, 토지 수용인회가 땅 뺏어가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해도 사업 진행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춰요. 정지시키지 않는다. 5. 3번. 맞지? 사업 인정해 주는 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토지를 수용할 권리까지 주는 거다. 응? 맞고. 답은 4번이겠네. 아까 놔두고 또 냈지? 응.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보상금을 더 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보상 받아야 될 항목인데 왜 이 보상 항목 아니라고 빼느냐? 빼는 결정에 승복 못하면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싸울 필요 없이 바로 뭐하라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라 그랬지? 따라서 어디가 틀렸어? 셋째 끝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X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을 취소하는 소송이 아니라 그냥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라. 응? 4번. 작년에 시험 봤으면 이 문제 풀었어야지. 그치? 작년도 지방도 중이죠? 자, 그러면 19번은 작년도 국회. 틀린 거. 1번 어때? 야, 1번 틀렸어요. 지금 치사한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보상금 언제 줘야 된다? 사전에 보상금 줘야 돼. 사전이란 게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 먼저 줘야 돼요. 의무예요.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 착수 전에 보상금 먼저 선 지급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X. 1번. 2번은 뭐야? 사용, 개인 땅을 공익사업에 사용을 한대. 땅을 뺏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 주라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법 규정. 자, 이게 다 법 규정이네요. 맞고 3번은 땅값 보상할 때 뭐래?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보상 정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토지 이용 상황, 또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 가치 부여하는 거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 아까 판례 읽었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송가도 되고 이 신청을 거치면 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송가하면 되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지문 5번은 보상금 누가 주는 거라고? 사업 시행자가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국가면 국가가, 지자체면 지자체, 또 뭐 민간 기업이면 민간 기업이 보상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다 법 규정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틀린 거. 공무원 시험했네. 1번. 1번 맞을까? 지금 앞에 문제가 뭐야?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자녀지 수용 청구. 저 토지 수용회가 안 받아줘. 안 들어줘.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토지 수용회가 안 들어주는 결정, 재결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소송해야 돼. 그럼 맞겠었어? 응? 그죠? 두 번째,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맞네요. 1번. 그죠? 2번은요. 2번은 자, 토지 수용인의 수용 제기를 승복 못한다고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제기한대. 그럼 뭐 물어봐? 소송 대상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토지 수용인회가 수용 재개란 걸 해서 여기 이의 신청을 거쳤지? 자,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의 신청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내려진 걸 갖고 잘못됐다고 그걸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아니면 맨 처음에 원처분에 해당하는 원래의 수용 재개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수용 재개에 대해서 중앙토지청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결정이 나왔는데 나 승복이 안 돼. 그러면 소송 가려고 한다. 그러면 소송하는 날은 이의 신청 재결서 받는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하되 소송 대상은 뭐 갖고 해야 된다? 원처분에 해당하는 원래의 수용 재개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럼 맞나요 여기? 맞잖아요. 수용 재개를 이게 수용 재결 자리에 틀리게 내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대상으로 삼아 청구해야 된다. 수용 재결 맞고요. 그게 맞으면 당연히 수용 재결은 누가 내렸어? 중앙토지수용회가 내린 사안도 있고 지방토지수용회 내린 사안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소송의 대상이 중요한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응? 그래서 맞고 4번은 자 4번은 끝에 가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래. 이거 아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증감이란 말은 둘 다 묶어 쓴 거지? 증액 청구하는 거하고 감액 청구. 증액 청구는 국민이 제기하는 걸 거야. 자기 재산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그게 저 증액 청구 소송이고, 반면에 토지수용회가 보상금 1억 줘라 결정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야 이거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했어. 보상금 줄여줘 하려면 보상금 감액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거야. 그때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와 의무자 간에 소송하래요. 그럼 봐. 주어 보상금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숫자 맞아요. 어쨌든 다 소송은 원래 수용재결서 받은 날부터 이의 신청 안 거치면 다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 결정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안 써놨어. 보다 중요한 건 무슨 누구를 상대로 누가 아느냐. 만약에 그 증액 청구 소송이라면 뭐야? 피해자가, 그러니까 보상받을 자 피해자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감액 청구 소송이라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피고로? 이게 보상받을 자, 응? 보상받을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거야. 응? 자, 원래 그게 중요한데 여기 숫자만 갖고 썼네. 문제는 없어요, 숫자. 네, 4번이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았으면 4번이 되나? 4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책임 보상,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도 뭐야? 사업인정 수용 재결 아까 나왔었지? 응?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후행행위인 수용 재결 처분 취소하려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 하자의 승계 규정되는 사례라고 아까, 그치? 응?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절차 하자를 누락했다.
사업 인정 단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수용 재결을 취소하려고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X 4번을. 자, 여기저기 섞여서 그래요. 안 배운 것들도 꽤 있고, 그지?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배운 것도 꽤 많이 나왔지만 안 배운 것도 꽤 많이 나왔죠. 이게 섞여서 나오니까 손해배상보다는 손실보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절대 빼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잘 해둬야 돼요. 자, 오늘은 역대급으로 늦게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